비 오는 밤,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며 암흑 같은 방이 공기마저 삼켜버릴 듯 어두웠다. 연이어 울리는 벨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리며 박정우는 벌떡 일어났다. 떨리는 손이 어둠 속에서 허공을 더듬는다. 낡고 오래된 휴대폰 화면에 낯선 번호가 깜빡인다. 그는 침을 삼키며 마른 목구멍이 조여드는 듯 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에 닿는 순간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겨울 찬바람처럼 싸늘하게 가슴을 파고든다. 3일. 딱 3일 남았어. 돈 다 갚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지. 내 늙은 어머니 집에서 편히 잠들 생각은 마라. 더는 경고 안 해. 딸깍 건조하고 단호한 끊는 소리. 하지만 그 여우는 북소리처럼 정우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온몸이 풀린 듯 축 늘어졌다. 차가운 땀이 이마를 적시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끊기듯 가빠왔다. 멍한 눈으로 그는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늙은 어머니 김말순의 모습이었다. 희끗한 머리카락, 마른 손으로 하루하루를 아껴가며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니가 갚을 수 없는 빚의 인질이 되었다. 밖에선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며 낡은 철지붕을 두드린다. 그 소리는 마치 가슴을 후려치는 채찍처럼 들렸다. 옆방에선 어머니의 약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온다. 쉰 듯하고 끊기는 그 기침은 현실의 잔혹함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삶은 그에게 연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빚 수천만 원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었다. 고리대금업자들은 자비란 모르는 자들. 경고는 했고 이제 실천에 옮길 차례다. 정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망설여. 이 집, 이 땅 전부 어머님 명이잖아. 서명만 받으면 빚 갚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아니면 그놈들이 밤에 들이닥쳐서 어머니를 끌고 나가는 걸 보고 싶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내 최은주였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을 스치는 칼날 같았다. 정우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가슴이 저려왔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어쩌다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 된 걸까? 아니면 자신이 먼저 변한 걸까? 자신의 어머니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그는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눈길을 돌렸다. 빗줄기는 여전히 굵고 거세게 내리며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인간성마저 쓸어내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오늘 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를 악마의 손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를 지켜내고 자신이 파놓은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어두운 밤이 지나고 김말순의 낡은 집에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무거운 발소리는 사라지고 차가움과 날선 말투도 없어진 대신 부드러운 웃음소리, 조심스레 부딪히는 그릇 소리, 다정한 안부가 들린다. 어머니, 어젯밤에 추우시진 않으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생강차 끓여드릴게요. 한때 어머니를 외면했던 아들 박정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끓이고 찻잔을 준비하며 조용히 마당을 쓸고 어머니를 부축히 마루 끝 햇살 드는 곳에 앉힌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릴 적 이야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던 이 집의 이야기. 김말수는 말없이 귀를 기울인다. 늙은 눈엔 부드러운 빛이 어리어 있다. 그녀는 믿는다. 비록 귀를 잘못 들었을지라도 그녀의 아들은 아직 어머니를 사랑할 줄 안다고. 최은주, 며느리. 예전엔 하루 종일 화장품과 휴대폰만 붙들고 살던 그녀가 이제는 부엌을 오가며 뜨거운 죽을 내오고 보약을 다린다. 그녀는 말순의 곁에 다가와 손을 잡고 다정히 속삭였다. 어머니 건강 꼭 챙기셔야 해요. 저희 부부는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셔서 효도할 기회가 많았으면 해요. 그 말들은 달콤한 꿀처럼 귀에 속삭여졌다. 말순은 감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며느리를 바라보고 비오는 밤 아들이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속에 희미한 믿음이 피어났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우리 모자를 지켜주고 계신 걸까? 이제는 내 노년이 더는 외롭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요란하지 않았다. 뚜렷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소한 것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느슨하게 스며들며 늙은 어머니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식사 후 약을 먹고 나면 몸이 점점 무겁고 나른해졌다. 다리에 힘이 없고 머리는 안개 낀 듯 어지러웠다.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자주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무슨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세수하다가 물을 껐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기억력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그건 단순한 노화와는 달랐다. 속도가 너무 빨랐다. 몰려오는 듯했고 어딘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몸을 조종하는 느낌이었다. 밤이 되면 익숙한 침대에 누워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빗방울이 철썩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아들 부부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알아들을 수 없는 흐릿한 소리였다. 하지만 밤이 거듭될수록 그녀의 귀는 점점 더 민감해졌고 그 속삭임들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러댔다. 서류에 어머니 사인만 받으면 채권자들은 우릴 못 건드려. 조금만 더 착한 척하다가 마무리하자. 이제 늙고 정신도 흐릿해졌잖아. 의심도 못해. 말수는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눈을 부릅뜨고 야윈 손으로 담요 끝을 꼭 움켜쥐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에 못을 박는 듯했다. 그녀는 평생을 그 아들 하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장가까지 들였다. 이 집과 이 땅은 그녀와 남편이 피땀 흘려 일구어낸 인생의 전부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목숨 걸고 낳은 그 아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효자극을 연출하고 있었다. 말수는 울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흘리는 눈물은 그 어떤 위안도 주지 못할 것이고 그 어떤 치유도 되지 않을 상처는 이미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 아직 치매는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산도 어머니로서의 자존심도 그 잔인한 둘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말도 하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약을 먹고 밥을 먹고 며느리가 죽을 가져올 때마다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놀랍도록 또렷하고 날카로운 파도였다. 낮에는 일부러 치매인 척했다. 대화를 하다 말고 갑자기 멈춰서 물어보기도 했다. 내가 안 씻었나? 어라. 했네.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쌀을 안 씻었나? 어라. 오늘 밥은 먹었잖아.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은주는 슬쩍 미소 지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진짜 치매 시작인가 봐. 이보다 더 순조로울 순 없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치매인 척하는 모습 뒤에 그 어떤 연기보다 날카롭고 똑똑한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서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긴장하는 며느리의 눈빛, 통장을 물어보면 목소리를 죽이는 정우, 한밤중 몰래 서랍을 열던 은주의 손. 그녀는 조용히 조각조각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한 번은 기침하는 척하며 약을 뱉었을 때 흰색 알약에서 쓴 가루가 나왔다. 며느리가 말한 보약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몰래 그 약 일부를 싸서 오래된 천 주머니에 넣고 스웨터 상자 밑에 감췄다. 또 다른 날엔 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다 먹지 않고 한 숟가락을 손수건에 떠서 싸고 남편이 예전에 수리하다 말았던 헐거운 마루 아래에 숨겼다. 밤마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귀를 기울였다. 며느리의 슬리퍼 소리, 서랍 여는 소리, 정우가 배낭에서 무언가 서류를 꺼내는 바스락 소리. 어느 날 그녀는 자는 척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사이로 살짝 바라봤다. 은주가 책상에 몸을 낮춰 손전등으로 서류를 비추며 중얼거렸다. 여긴 아무것도 없어. 예전엔 이 서랍에 자주 뒀었는데 설마 치매 걸린 노인네가 숨겼을까? 정우는 뒤에서 이를 악물며 말했다. 괜찮아. 서명만 받아내면 돼.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했다. 낡은 지붕 위에 먹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다.
말수는 두통을 핑계로 식사를 거절했다. 사실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녀는 혼자서 남편의 제단 앞에 앉았다. 바랜 흑백 웨딩 사진을 바라보며 시선은 조용히 벽 뒤에 작은 틈에 멈췄다. 그곳 그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옛날 남편이 말해주었었다. 여보, 내가 죽고 나서 무슨 큰일이 생기면 이 사진 뒤를 찾아봐. 거기에 내가 당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걸 숨겨뒀어.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결을 더듬었다.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헐겁게 끼워진 나무 조각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빼냈다. 안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엔 3장의 부동산 등기권리증, 2권의 고액예금 통장, 두꺼운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자산 소유권 등기의 복사본, 그리고 남편의 휘청이는 필체로 쓰인 짧은 편지 한 통.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맡깁니다. 오직 당신만이 알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효심이 있다면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효자라면 이걸로 우리 집안의 체면을 지켜주시오. 손이 덜덜 떨리고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해온 그녀에게 이제 이 서류들은 그녀의 생명줄이었다. 돈이 아니라 집안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탐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낡은 옷에 싸서 헌담요 및 깊은 상자 바닥에 숨겼다. 상자에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는 잠옷자락 속에 감췄다. 그날 오후 노크 소리가 났다. 조카 손자 상우가 대파를 얻으러 왔다. 과거 그의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와 남편이 일정 기간 돌봐줬던 아이였다. 지금은 읍내 사무직에 다니고 있다. 대파를 내어주고 그녀는 상우를 마당 뒤편으로 불렀다. 그녀는 그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상우야, 잘 들어라. 언젠가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봉투 안에 적힌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전화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장 와야 해. 시간 밤낮 가리지 말고.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엔 걱정이 가득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눈을 감고 누웠지만 마음은 잠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은 늙을 수 있다. 하지만 용기와 지혜 그것만 잃지 않으면 아무리 약해 보여도 끝까지 싸울 수 있다.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눈물도 없었다. 다만 조용히 재단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걸 찾았어요. 약속할게요. 꼭 지킬게요. 나 늙었지만 아직 정신 멀쩡해요. 그리고 이번엔 내가 이길 거예요. 그 오래된 집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치매인 척하는 노모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는 두 효자의 전쟁. 김말수는 말이 없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죽을 받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정교하게 계산된 수였다. 정우와 은주는 점점 초조해진다. 어느 날 오후 말순이 마당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을 때 은주가 옆에 앉아 당근을 썰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빚이 너무 많아요. 집 명의만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다 책임지고 어머니 편하게 모실게요. 말수는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서류 챙겨오너라. 이장님 오시면 그때 내가 사인하지. 은주의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말수는 이제 낚싯줄을 들이운 것일 뿐 미끼가 물리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걸. 그날 밤 말수는 어지러운 척하며 며느리가 건넨 약을 들고 손을 떨며 말했다. 이 약 오늘은 냄새가 이상하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슬쩍 아내를 바라봤다. 은주는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착각하신 거예요. 매일 똑같이 다렸는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부부가 방을 나가자마자 그녀는 입안에 약을 뱉어내어 손수건에 싸고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의 맨 밑에 보관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카 손자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우야, 이거 좀 읍내 의원에 갖다 줘. 검사 좀 부탁하자고 말해줘.
할미 생각엔 이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 상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금방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본격적인 수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오래된 서류 뭉치를 거실 근처에 떨어뜨렸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 복사본과 이렇게 적힌 자필 메모가 있었다. 이 재산은 김말순의 소유입니다. 정신건강 확인 없이 이전 불가. 은주는 그 종이를 얼른 주워 몰래 남편에게 보여줬다. 두 사람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심각해졌고 분위기는 더없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마치 대응책을 세우듯 은주는 점심 식사 중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정신건강 확인서 받아두시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위임 절차하려면 사람들이 어머니 문서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말수는 조용히 죽을 뜨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그럼 그거 너가 좀 알아봐줘. 딱 한마디였지만 말순의 마음은 확신했다. 이제 이들은 초조해졌고 곧 움직일 것이다. 그날 오후 그녀는 화장실에서 살짝 넘어지는 척을 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정우가 다급히 달려올 정도는 충분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숨을 헐떡였다. 그냥 조금 어지러웠어. 나이 먹으니까 몸이 약해졌구나. 그것만으로도 정우는 겁에 질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서명하기 전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날 밤 부부는 방 안에서 작전 회의를 했다. 서두르자. 한 번 더 넘어지면 끝장이야. 내일 위임장 출력해둘게. 어머니 서명 받으면 땅 팔고 정리하자.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꽉 쥐어졌고 마음은 요동쳤다. 그 밤 말수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원본 서류 등기, 통장, 소유권 증서 모두를 꺼내 한 장의 자필 메모와 함께 싸서 나무 상자 밑에 숨겼다. 이 문서에 서명한 후 내가 사망할 경우 수혜자에 대한 책임을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사본 한 세트를 상호에게 주며 당부했다. 내일 할미가 3번 부르면 바로 와라. 혹시 할미가 보이지 않거든 곧장 파출소로 가거라. 상호는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았다. 내일이 바로 결정의 날임을. 그리고 운명의 아침이 밝았다. 밤새 퍼붓던 비는 멎고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정우는 하얀 셔츠에 머리를 단정히 빗고 서명할 곳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은 서류를 들고 나왔다. 은주는 연한색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내리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오늘 서명만 부탁드릴게요. 서명 끝나면 절에 가서 기도도 드려요. 말수는 단정히 앉았다. 아들과 며느리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며 펜을 쥐었다. 하지만 종이에 펜촉이 닿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을 빛내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 내가 서명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하니? 순간 공간이 얼어붙었다. 정우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이 커졌다. 서류를 움켜쥔 손은 떨렸다. 은주는 얼음처럼 굳어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말수는 펜을 놓고 몸을 떨더니 탁자 위로 쓰러졌다. 어머니! 정우가 소리치며 달려들어 안았다. 그녀의 몸은 축 늘어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눈엔 공포가 가득했다. 한쪽엔 쓰러진 어머니, 다른 한쪽엔 말없이 굳은 며느리. 응급차 불러. 빨리. 은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말이 없었고 표정도 없었다. 입술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판이 뒤집혔다. 경찰도 서류도 필요 없었다. 말수는 단 하나 무너지는 눈빛으로 승리했다. 회색 하늘 아래 앰뷸런스의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 소리는 집안을 찢듯이 울려 퍼졌고 숨막히는 공기를 찢었다. 박정우는 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양팔로 노모의 마른 몸을 꼭 껴안은 채. 비는 그쳤지만 땅은 젖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얼어붙은 채였다. 제발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는 울부짖었다. 마치 세상 마지막 안식처를 빼앗긴 아이처럼. 앰뷸런스까지의 몇 걸음은 마치 수천 근의 무게처럼 무거웠고 그의 죄와 후회가 전부 담겨 있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주체 없이 흘러내렸다. 집 안에선 최은주가 말없이 식탁 옆에 서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는 그대로였다. 말순이 떨어뜨린 펜은 아직도 바닥에서 구르고 있었다. 은주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꼭 다물린 채 치마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토록 많은 계산, 그토록 많은 인생 역전의 꿈, 그토록 오랫동안 연기해온 효부의 모습, 모두가 단 한 번의 노모의 쓰러짐 앞에 재처럼 흩어졌다. 병원, 응급실은 차가웠고 하얀 조명은 힘이 빠진 어머니의 얼굴을 선명히 비추고 있었다. 정우는 침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목이 타들어가듯 아팠다. 1000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했다. 어머니,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떨렸다. 한마디 한마디가 울음을 억누른 듯 끊어졌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설맞이 옷을 정성껏 바느질하던 모습, 한여름 땡볕에 장사하러 나가 학비를 벌던 모습, 그리고 겨울 저녁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등을 꼭 안고 들었던 자장가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니는 자신이 공모한 차가운 계획 때문에 눈도 뜨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1초, 2초, 3분. 김말수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간호사가 나와 고개를 저으며 낮게 말했다. 급격한 저혈압입니다. 심리적 충격과 탈진이 원인 같습니다. 혈압 회복 중입니다. 정우는 거의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다. 희미하게 흐려진 그 노인의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졌다. 첫 시선은 혼란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아픔과 한없는 자비였다. 정우, 딱 2글자. 하지만 그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말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의 손을 약하게 쥐고 속삭였다. 엄마는 널 용서해. 하지만 기억해야 해. 용서하는 건 잊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올 길을 지켜주고 싶어서야. 엄마는 집, 명의만 저한테 넘 뿐이야. 그 후로 정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보지도 못했지만 물 한 잔, 죽 한 그릇, 약 한 알 모두 정우가 직접 준비하고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눈에 띄게 살이 빠졌고 늘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정우는 스스로 경찰서에 발을 들였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효자 연기, 서명 강요, 경미한 정신약물 복용. 어머니를 죽이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눈 감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하도록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경찰은 말을 잃었다. 한때 성공한 성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집안의 먹잇감으로 만들었던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 앞에 최은주는 체포되었다. 죄명, 문서위조, 노인에 대한 독극물 투여, 재산 탈취 공모. 조사 내내 그녀는 침묵했다. 그러나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될 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보았고 다시 낡은 집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가 인생 역전 티켓이라 여겼던 곳. 더 이상 변명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멍한 시선뿐이었다. 계산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가 단 한 가지 어머니의 정신만큼은 얕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잃게 만들었다. 몇 달 후, 맑은 가을 오후, 높고 푸른 하늘, 가볍게 부는 바람. 김말수는 낡은 집 앞, 나무 의자에 앉아 뜨거운 차를 손에 쥐고 눈길은 멀리 누렇게 물든 들판을 바라보았다. 정우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라주고 어머니를 부축하고 베개를 고쳐주었다. 모든 행동은 조심스럽고 조용했다. 마치 다시는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가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세상엔 영원히 아물지 않는 금도 있다는 걸 기억하렴. 너에겐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지만 엄마에겐 이제 많지 않구나.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집을 지켰어요. 우리 가족의 체면도. 하지만 내 마음은 너무 아파요.
우리가 아이를 더 바르게 가르쳤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사라졌다. 희끗한 머리카락이 가을 햇살 아래 살랑거렸다. 외로우면서도 존엄한 뒷모습. 배신당했지만 끝까지 아들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준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이 이야기 속 노모는 모든 관용과 지혜 그리고 가슴 깊은 사랑으로 단지 재산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양심까지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교훈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한 번 잃으면 평생 되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애이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느 날 차가운 재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용서를 구하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재산과 명예를 좇느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마음임을 잊습니다. 부모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오직 자식이 올바르게 바르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가장 아픈 이는 바로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품어줍니다. 부모의 생은 짧습니다. 잠깐의 욕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집이 유지되는 것은 튼튼한 벽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간의 사랑과 존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도 그저 차가운 공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분명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가족과의 사랑, 효도, 인간됨의 가치를 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따뜻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느낀 점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할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 평온, 행복을 기원합니다.